그때 은주가 갑자기 아니, 이 냄새 걸음을 나는 걸 대체 멈춥니다.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은주는 뒤돌아서며 오미자의 가방을 낚아챕니다. 아니, 이 냄새 나는 걸 대체 누가 은주는 먹는다는 가방을 열어 거예요? 안에 있던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아니, 이 냄새 나는 걸 대체 그리고 누가 먹는다는 그대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아니, 이 아니, 이 냄새 냄새 나는 나는 걸 걸 대체 대체 누가 먹는다는 누가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은주는 짜증 섞인 말투로 아니, 이 소리를 냄새 나는 걸 질렀고 대체 누가 먹는다는 오미자의 거예요?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뚜껑이 아니, 이 냄새 부딪히며 나는 걸 대체 나는 누가 소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아침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아니, 이 냄새 나는 걸 대체 순간 누가 고개를 먹는다는 돌립니다. 도대체 이 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 냄새 나는 걸 대체 누가 안녕하세요.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아니, 이 있는 냄새 나는 걸 대체 누가 인생 먹는다는 거예요?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아니, 이 냄새 나는 걸 끝까지 대체 누가 들어보세요. 먹는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아니, 이 제작에 냄새 나는 걸 큰 대체 힘이 누가 됩니다.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아니, 이 냄새 오미자는 아직 창밖이 어둑한 새벽에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이지만 몸은 이미 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래왔고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졌습니다. 잠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뻐근하지만 그 정도 불편함은 이제 익숙합니다. 부엌불을 켜자 형광등이 잠깐 깜빡이며 켜집니다. 이 집은 오래됐고 물건들 하나하나에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오미자는 그런 집이 싫지 않습니다. 이곳엔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 아들을 키워낸 날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립니다. 김이 오르기 전 오미자는 잠시 멈춰 손을 씻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가족의 밥을 해왔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손등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고 손톱은 짧게 정리돼 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으며 오미자는 자연스럽게 아들을 떠올립니다. 어릴 적 밥상 앞에서 투정 부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오미자는 반찬 하나 더 얹어주며 달랬습니다. 아들은 그 반찬을 다 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지금의 민석은 그 아이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었고 집에 오는 날도 뜸해졌습니다. 전화는 가끔 오지만 늘 짧고 급합니다. 그래도 오미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놓입니다. 며느리 은주에 대해서도 오미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고 정리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만들 때마다 더 신경을 씁니다. 기름은 최대한 빼고 냄새가 강하지 않게 조절합니다. 반찬통은 몇 번이나 다시 씻어 말립니다. 혹시라도 냄새가 남을까봐 오미자는 계속 확인합니다. 비닐은 2겹으로 싸고 가방 안에 작은 봉투를 하나 더 넣습니다. 이런 준비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오미자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일입니다. 반찬을 모두 담고 나니 가방이 제법 무거워집니다. 손목이 욱신거리지만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이 무게가 괜히 싫지 않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챙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은 늘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옷을 고릅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오미자는 잠시 멈춥니다. 문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괜히 갔다가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지 마음이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엽니다. 아파트 복도엔 이른 출근길의 발소리가 울립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오미자는 반찬 가방을 품에 안습니다. 버튼 위에 켜진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별일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의 오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오미자는 아들 민석이 사는 동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동에 올 때마다 마음이 먼저 긴장됩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오늘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오미자는 반찬 가방을 다시 한번 고쳐 잡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막 담아온 반찬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금 놓입니다. 아들이 이 반찬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미 몇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모두 말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미자는 조심스럽게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급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은주가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바쁜 아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은주는 통화를 마치고 나서야 오미자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칩니다. 은주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 당황이 먼저 스칩니다. 오미자는 괜히 미안해져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몸쪽으로 더 붙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은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은주는 코끝을 찌푸리며 주위를 살핍니다. 그 시선이 가방으로 향하는 걸 오미자는 단번에 느낍니다. 순간 자신이 뭔가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미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다시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오미자는 바닥만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1층에 도착했다는 안내음이 울립니다. 문이 열리자 은주는 가장 먼저 빠르게 밖으로 나갑니다. 오미자는 한 박자 늦게 엘리베이터를 나섭니다. 그때 은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출입구 옆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 앞입니다. 은주는 뒤돌아서며 오미자의 가방을 낚아챕니다. 그 동작은 망설임이 없고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오미자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섭니다. 은주는 가방을 열어 안에 있던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뚜껑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고개를 듭니다. 오미자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손은 허공에서 떨리고 발은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쓰레기통 안에 뒤섞인 반찬들 뿐입니다. 정성 들여 만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립니다. 은주는 얼굴을 찌푸린 채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등을 돌립니다. 오미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지만 그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오미자의 귀에 유난히 크게 남습니다. 오미자는 그제야 쓰레기통 앞에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아침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날이 되었다는 걸 느끼면서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 복도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민석은 휴대전화 진동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현관문을 나섭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침은 생각할 틈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굽은 어깨,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익숙합니다.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늦춥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도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도 보입니다. 민석은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가 여기 있을 이유를 떠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쓰레기통 안으로 내려갑니다. 그 안에 담긴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히듯 멎습니다. 집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반찬통입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정성 들여 담던 바로 그 통들입니다. 민석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왜 여기에 이게 있는지, 누가 버렸는지, 어머니는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그 모든 질문이 답을 기다리지도 못한 채 가슴을 짓누릅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제야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은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은주는 이미 상황을 끝낸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표정이 민석의 마음을 가장 세게 찌릅니다. 민석은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어머니가 올 때마다 집안이 잠시 불편해지던 순간들, 은주의 짧은 한숨과 무심한 말투들,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민석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체념만 담겨 있습니다. 그 시선이 민석의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원망을 했다면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민석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민석은 한 발짝 다가가려다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어머니를 먼저 챙겨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킵니다. 어머니는 민석을 보자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마치 자신이 괜히 와서 민폐를 끼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민석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은주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입니다. 민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이미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쓰레기통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그 발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민석은 그 뒤를 따라가지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볼 뿐입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민석은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습니다. 민석은 복도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음식물 쓰레기통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까지 평범하던 아침이 믿기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집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지만 가슴에 걸린 답답함은 전혀 가라앉지 않습니다.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회사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집안에 있는 은주의 얼굴입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 아침의 장면이 그냥 흘러가 버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민석은 방향을 틀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눈빛이 굳어 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많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개 숙인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민석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춥니다. 문을 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은주가 앉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결국 문을 엽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늘 그렇듯 바닥은 깨끗하고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 집은 언제나 정돈돼 있지만 민석에게는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벌어진 일과 이 평온함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민석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지만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무심함이 민석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옵니다. 민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화가 먼저인지 실망이 먼저인지 죄책감이 먼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집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고 부엌에서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이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석은 그 침묵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민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합니다. 싱크대 위는 말끔하고 냉장고 문은 닫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올 때마다 놓이던 반찬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늘 당연하게 있던 풍경이 사라진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 지나간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올 때마다 은주가 보이던 미묘한 표정들. 괜히 공기가 무거워질까봐 민석이 애써 말을 돌리던 순간들. 그때마다 지나가겠지 하며 외면해왔던 기억들입니다. 민석은 그 모든 선택이 오늘 아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어머니는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이 민석의 마음을 깊게 찌릅니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모두 미완성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은주는 결국 민석을 힐끗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짜증과 당혹, 그리고 약간의 경계가 섞여 있습니다. 민석은 그 눈빛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민석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직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계속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그날 아침 말하지 않는 집안에서 관계는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집안은 여전히 말끔하게 정리돼 있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인데 민석에게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이 집안에서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 모두 지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손놀림은 평소와 다르지 않고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민석이 출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무심함이 민석의 가슴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파고듭니다. 민석은 소파 끝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본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눈앞에 겹쳐집니다. 그제야 민석은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불편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운함도 모욕감도 억울함도 모두 삼켜왔다는 걸 이제야 떠올립니다. 그 침묵 위에 지금의 평온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민석을 괴롭게 만듭니다. 부엌 쪽에서 은주가 움직입니다.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그 소리는 민석에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마치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민석은 부엌을 바라봅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올 때마다 놓아두던 반찬통, 국 냄비, 김치통까지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이상할 만큼 크게 보입니다. 민석의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그동안 이 집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깔끔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누군가 참고 누군가 말을 삼켰기에 가능했던 질서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합니다. 민석은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숨을 크게 내쉽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동안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옷장을 엽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흘러왔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정 속에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바닥에 놓고 옷을 하나씩 넣기 시작합니다. 손이 약간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행동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걸 민석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은주가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지만 기척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닫고 일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웃던 날들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흘려보낸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후 그 모든 기억이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민석은 현관으로 향합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신발장 앞에 서서 잠시 멈춥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 아침을 본 이상 더는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듭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립니다. 은주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고 민석은 복도로 나섭니다. 그 순간 민석은 분명히 느낍니다. 이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던 것 위에서 이제야 발을 떼고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석은 집을 나선 뒤에도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도 마음은 여전히 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침에 닫힌 현관문 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립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문이 닫힌 소리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 아이 손을 잡고 등교하는 부모들, 모두가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 민석만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민석은 목적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아침에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집니다. 쓰레기통 앞에 멈춰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장면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어머니의 표정입니다.
분노도 항의도 눈물도 아니었던 그 얼굴.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의 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표정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외면해 왔는지 떠올립니다. 민석은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고르며 휴대전화를 꺼내지만 화면을 켜는 데서 멈춥니다. 어머니 번호는 단축번호 첫 번째에 저장돼 있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서 한참을 맴돌다 결국 내려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설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봐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민석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말없는 선택을 해왔는지 깨닫습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엌에서 들리던 프라이팬 소리, 반찬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던 저녁 무렵. 그때의 민석에게 그 냄새는 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말을 하는 법이 없었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묵묵히 다음 끼니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침묵을 사랑이라 믿고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찬을 만들었고 민석은 여전히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아침에 본 장면은 그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끌어올립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편함과 침묵이 쓰레기통 앞에서 한순간에 드러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석은 자신이 그 장면의 방관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벤치에서 일어난 민석은 천천히 어머니 집 쪽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더 상처받지는 않을지, 지금 찾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계속 망설입니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열면 아침의 장면을 다시 마주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민석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잠시 뒤 어머니가 문을 엽니다.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어머니는 민석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입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고 민석을 안으로 들입니다. 그 조용한 태도가 민석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합니다. 부엌에서는 반찬 냄새가 나지 않고 싱크대 위도 말끔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 풍경이 민석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찌릅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민석을 바라봅니다. 책망도 위로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 시선 앞에서 민석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뤄왔는지를 말입니다. 민석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아들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조용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머니 집안의 공기는 아침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민석은 방바닥에 앉아 있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긴장에 굳어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예전처럼 반찬 냄새가 집안을 채우지도 않습니다. 그 적막함이 민석에게는 소음처럼 느껴질 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2개 꺼내 조심스럽게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찬물이 잔에 닿는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립니다. 민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조용한 소리들만 남아 있었는지를 떠올립니다. 말 대신 소리로 하루를 채워온 시간들이 겹쳐 보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지만 쉽게 시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바라보고 어머니는 민석의 얼굴이 아닌 그 앞의 허공을 바라봅니다. 이 침묵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민석은 이 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늘 이렇게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민석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모든 결정은 길지 않은 침묵 끝에 흘러가듯 내려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 다시 그 아침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쓰레기통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머니의 모습,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굳어있던 순간 그 장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석은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키우며 밥을 지어주던 손,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던 손,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데 익숙해진 손입니다. 그 손이 모욕 앞에서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민석의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울분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체념이 잔잔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 표정이 민석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을 미룰 수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합니다. 아침에 본 일을 그대로 묻어두면 자신은 평생 그 순간 앞에서 도망친 아들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그날 아침의 일을 꺼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보게 된 장면, 쓰레기통 앞에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걸 보면서도 바로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까지. 말을 이어갈수록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숨은 가빠집니다. 민석은 중간중간 말을 멈추며 숨을 고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외면해 왔는지, 어머니와 은주 사이에서 중간에 서기보다는 불편함을 피하는 쪽을 선택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이 민석 스스로를 가장 아프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민석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표정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담담합니다. 그 태도가 민석에게는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민석은 자신이 얼마나 편한 쪽만 선택해 왔는지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을 이해와 배려로 착각했고 그 침묵 위에 자신의 가정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아침의 장면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듭니다. 한참이 지난 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분노도 원망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 담담함 속에 오랜 시간이 눌러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괜히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고 민석의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래서 늘 참고 늘 한 발 물러서는 쪽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스스로를 설득해온 사람의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접어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 태도가 민석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찌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민석에게 사실상의 포기처럼 들립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 아들에게조차 마음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민석의 가슴이 크게 내려앉습니다. 그제야 민석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바랐던 건 큰 보상도 대단한 효도도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중간에서 외면하지 않는 아들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석은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 침묵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이제는 불편함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집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뒤의 침묵입니다. 민석은 느낍니다. 이 순간을 지나면 자신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달력은 여전히 같은 날짜를 넘기고 있지만 민석의 하루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갑니다. 집을 나와 임시로 머무는 작은 원룸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함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눈을 붙이는 날이 많아집니다. 민석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날 아침의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굳어있던 어머니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이 자꾸 되살아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아침이 되면 민석은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회사 메일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어머니의 안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방해가 될까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겁니다. 통화는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연결이 민석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말투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느낍니다. 예전보다 말끝이 조금 느려졌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급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한 듯 보입니다. 주말이 되면 민석은 어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반찬 가방이 아니라 장을 본 봉지입니다. 어머니가 늘 사오던 채소와 국거리, 민석이 기억해둔 어머니의 입맛을 떠올리며 직접 고른 것들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괜히 돈 쓴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민석은 그 말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부엌에 함께 서는 시간은 아직도 어색합니다. 어머니는 민석의 손놀림을 말없이 지켜보고 민석은 어머니의 오래된 습관을 하나씩 배웁니다. 불을 줄이는 타이밍, 간을 보는 순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들.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삼키는 침묵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침묵입니다. 민석은 그동안 왜 이 단순한 시간을 그렇게 미뤄왔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머니의 집이 이렇게 조용히 따뜻한 공간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가끔 민석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체념이 없습니다. 기대도 포기도 아닌 상태에서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 남아 있습니다. 민석은 그 변화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은주는 혼자 남은 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집안은 여전히 정돈돼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예전처럼 가득 차 있던 반찬들이 없습니다. 그 빈칸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 아침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쓰레기통 앞에 멈춰 서 있던 노인의 뒷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얼굴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은주는 혼자 앉아 있다 보면 그동안 너무 쉽게 내뱉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깔끔함이라는 이름으로 던졌던 말들이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밀어냈는지 이제야 조금 느껴집니다.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무겁게 남습니다. 은주는 몇 번이나 민석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지금의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과라는 말이 너무 늦은 건 아닐지, 혹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닐지 두렵습니다. 민석은 은주의 연락을 피하지는 않지만 먼저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돌아오는 길, 민석은 예전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던 사람, 갈등을 미루는 것이 평화라고 믿던 사람 말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반찬을 억지로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말에는 서운함도 체념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집안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히 변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늦게라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을 맺습니다. 크게 화해하지도, 모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버려진 반찬 대신 늦게라도 돌아온 마음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